오른손에 있는 돈 왼손으로 넘기면서 이자 받는.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죠. 짧다. 투자 기간. 전 이게 짧죠. 되게 매력 있는 거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PL을 사랑하는 남자 엔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엔조님 드디어 저희가 MPL에서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께서 투자에 활용하실 수 있는 네. MPL 배당 채권 시간까지 왔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네, 아마 저희 고객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네. MPL 배당 채권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까? 네. 그리고 MPL 배당 채권이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MPL 배당 채권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MPL 배당 채권이라는 거는 전자에 지금 몇 번째 설명을 쭉 해왔듯이 네, MPL을 매입해 갖고 왔으면 네,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그렇죠. 그 법원에 그 대금을 납부할 거고 낙찰자가 네, 법원에 대금을 납부를 하면 법원에서는 모든 그 물건에 관련된 이해관계인들한테 네, 채권 계산서라는 걸 제출하라고 이제 통지를 해줍니다. 네, 내가 예를 들어 받을 금원이 원금이 2억에 연체이자가 3천만 원이 늘어났어. 네, 그 원리금 합계 2억 3천만 원이라는 거를 법원에 제출을 해요. 네, 그 채권 계산서 제출.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요만큼입니다라고 제출을 미리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러고 나면 법원에서 그 이해관계인 전체한테 그 채권 계산서가 다 들어오면 네. 법원에서 배당 기일이라는 걸 잡아줍니다. 배당 기일이요. 네.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배당할 거니 여러분들 모두 와서 배당을 받아가세요라고 이제 통지서를 보내줘요. 네, 그러면 법원에서 그 당일날 배당금을 다 나눠줍니다. 순서에 따라서 네. 뭐 예를 들어 뭐 최우선 변제 뭐 집행비용 먼저 나가고 당해서 네. 했으면 나가고 그다음에 1순위, 2순위, 3순위 순서대로 배당 재원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다는 못 받겠지만 네, 배당 재원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채권자분들은 다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선 순위자분들은 웬만하면 다 받아가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배당 재원은 금액을 써놓기 때문에 확정이 돼 있는 거니까 네. 확정된 금원 안에서 이제 배당을 해주는 걸 갖다가 배당 채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 배당 채권을 담보로 인해서 예를 들어 제가 MPL을 1순위 매입을 해와서 2억 3천만 원까지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네. 그럼 2억 3천만 원이 배당이 된다고 법원에서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그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는 그 통지서가 날라오고 대금 납부한 이후에 45일 정도 후에 배당을 합니다, 보통. 네. 통상적으로. 그러면 45일 안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일부 유동화를 합니다, 또. 법원으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원을 담보로 다른 데 가서 질권으로 또 대출을 또 받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건가요? 만약에 내가 법원으로부터 1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1억은 좀 있으면 나올 돈이니까 이 1억을 담보로 해서 질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거죠. 네, 네. 일단 금액이 특정돼 있고 그 금액은 법원에 다 귀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법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죠. 그렇죠. 네. 네, 법원이 뭐 저희 돈 떼먹진 않겠죠. 당연하죠. 그럼요. 네. 요게 이제 보통 배당 채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면 MPL 배당 채권이 뭔지는 알겠는데 네. 그럼 저희 투자자분들이 네. 엔조님께서 갖고 있으시는 1억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네. 배당받을 권리, 그 1억을 담보로 제공받고 네. 엔조님께 뭐 돈을 빌려드리는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1억에 대해서는 개인의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양도 통지로 가름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엔조님한테 1억이 받을 돈 권리가 있으시니까 제가 뭐 한 1,000만 원 빌려드려. 그럼 나중에 법원한테 어차피 1억 받으면 그 중에 1,000만 원은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게 포인트가 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네. 맞나 한번 봐주세요. 네. 첫 번째, 법원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안전하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짧다. 그렇죠. 투자 기간이. 전 이게 짧죠.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보통 저희가 투자 그러면 보통 6개월, 1년 정도 보는 것도 짧다고 표현하는 견이 있는데 네. 45일이면 네. 한 달 반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제 또 롱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이제 쇼텀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죠. 네. 네. 그 보통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부담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같은 경우엔 보통 기본적으로 1년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자금 운용하시다 보면 한 6개월 정도밖에 운용할 수 없는 그런 그럼요. 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경우에 이런 MPL 배당 채권 투자가 굉장히 좀 요긴하게 쓰일 수 있지 않겠나. 예, 대안으로 충분하죠.
저는 엔조님께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네. 몰라서 못 하시지. 맞아요. 알면 안 하실 이유가 없지 않나. 맞아요. 네. 다들 몰라서 못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부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네. 얼마든지 투자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요 대목에서 네. 이제 이런 질문들을 보통 많이 하실 거예요. 왜 음. 그러냐면 아니 45일 뒤에 배당을 분명히 받을 건데 네. 왜 굳이 지금 돈을 또 빌리나 유동화하나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NPL을 매입하는 중소 AMC 회사들이 네. 자금이 넉넉하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0억 갖고 있으면 한 100억 정도를 굴릴 수가 있는데 네. 돈이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고 이 배당이 나오기 전에 좋은 채권이 나오면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 잠깐 사이에 그 다른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땡겨서 유동화를 해서 다른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보통 유동화를 해서 배당금 담보 대출이라는 걸 해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이 배당금 담보 채권이라는 걸 누군가가 투자를 한다면 누군가는 그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이자를 주는 사람은 아마 NPL을 갖고 계시는 이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신 그분이 이자를 줘야 될 텐데 사실 그분들도 바보가 아니죠. 아 그럼요. 그냥 이자 주고 돈 빌릴 이유가 없죠. 네. 내가 이자를 주더라도 예. 더 좋은 무언가 있으니까 그걸 하시는 거지.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무언가라는 게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45일 동안 돈이 묶이니까 그 사이에 좋은 채권이 나왔을 때 네. 확보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제 NPL 배당금 투자를 받는다.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네, 거죠. 네. 너무 좋네요. 아,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요. 이제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이 이제 오늘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아, 네. 첫 번째가 론 세일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론 세일이라는 거는 잠깐 대표님. 네. 그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이라는 게 NPL 배당 채권 투자랑 연결되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네네네. 연결되는 거 설명드릴 건데요. 네네. 론을 세일해 온다 그래서 전체 예를 들어 10억이면 10억을 다 주고 채권자의 권리를 몽땅 넘겨오는 거를 론을 세일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10억짜리 채권을 사올 때 보통 90%는 질권 대출을 받았으니까 네. 9억은 대출을 받았고 저축은행에서 네. 1억은 자기 자본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유입 배당 채권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감정가가 이제 25억짜리라고 이제 공장을 가정을 해볼게요. 네. 우리가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근저당의 권리는 15억입니다. 네. 채권 최고액 고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채권을 이 사람은 10억에 사왔어. 네. 할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15억짜리라도 우리가 볼 때는 이건 경매 가봐야 한 11억, 12억밖에 낙찰 안 될 것 같아. 네. 그럼 이 사람도 조금은 남아야 되니까 그쵸. 10억 주고 사왔어요. 네. 10억 주고 사왔을 때 이 사람이 직접 입찰에 참여를 해서 네. 유입을 하는 거죠. 네. 15억을 써서 음. 자, 내 채권액 15억을 다 사용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15억의 낙찰을 받았으면 법원에다가 15억 낙찰 잔대금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15억이 내가 돈이 없어 이 사람이 지금. 네, 네. 돈이 없으니까 내가 사온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일정 부분 먼저 빌려왔고 네. 빌려온 거를 또 갚아야 되니까 네. 15억의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보통 한 공장 같은 경우는 한 중기공장에서 70% 정도는 대출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10억에 사온 채권을 10억 정도는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등록세하고 재반 비용 한 1년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공장을 소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런데 10억은 대출을 받았어. 네. 근데 15억을 납부를 해야 되잖아, 법원에다가. 그러니까요. 5억은 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5억이 없어, 지금. 5억이 없으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그 5억을 우리한테 배당금 담보 요청이 들어와요. 네. 5억만 대출해 주십시오. 네. 10억은 대출이 일어나 있으니 네. 5억을 우리가 대출을 해주면 그 5억을 받아서 15억을 법원에 납부를 하고 나면 네. 배당은 누가 받을까? 채권자가 채권자가 받죠. 그렇죠. 그 채권자가 받을 권리를 우리가 5억을 빌려줬으니 네. 법원으로 배당받으러 갈 때는 똑같아요. 여기다 질권 설정을 저희가 할 수도 있고요. 네. 양도 통지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우리가 배당 받을 때 우리가 채권계에서 따로 제출합니다. 5억에 대해서만. 그러면 10억은 은행에서 들어갔으니까 됐고 네. 우리 돈 5억 넣어서 합쳐서 15억은 납부를 했고 네. 5억은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면 되는 돈이고 그렇죠. 그죠? 그쵸. 5억은 나오면 되는 돈이고 그럼 이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돈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은행 돈 들어갔고. 그렇지. 네. 5억도 빌린 돈이고. 그렇지. 네. 그럼 자기가 필요한 재반 경비만 1년만 있으면 자기는
공장을 현재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네.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데 그렇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렇게 다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를 만나서 네. 자기 돈 한 2억 들이고 음. 감정가 25억이니까 어쨌든 25억짜리 물건을 소유하게 된 거죠. 10억에 산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모자라는 잔여분 5억에 대해서 저희한테 배당금 담보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또. 네,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그 5억을 저희가 대출해주고 나중에 저희들이 배당 받아오는 게 론세일을 해서 갖고 왔을 경우에 배당금 담보의 또 한 가지의 또 한 섹션입니다. 야,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거네. 만약에 네. 제가 15억에 이제 경매 입찰 참여를 할 거예요. NPL 채권도 가지고 있고 제가 채권 최고액이 15억이니까 네. 15억까지 쓰면 뭐 제가 또 누가 더 높게 쓰면 돈 버는 거고 아니어도 내가 공장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5억을 쓰는데 10억이야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그게 이제 경매 대금으로 들어갈 테고 그렇죠. 나머지 5억이 부족한데 예를 들어 제가 엔조님께 저 5억만 빌려주세요. 네. 투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 NPL 채권을 담보로 5억을 빌리는데 이게 어차피 5억 빌린 거 제가 경매 대금으로 납부할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가서 저희가 납부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셀 일도 없고 그렇죠. 엔조님이 나 5억을 못 믿겠으니까 납부 빌려주긴 할 건데 내가 직접 법원에 입금할게. 그럼요. 그 입금을 직접 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결국은 법원에서는 그 배당금을 채권자에게 줘야 되는데 그때 10억에 대한 그거는 은행이 가져가게 될 테고 네. 그리고 5억에 대한 거는 엔조님에게 바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내 돈 넣었다 내 돈 빼가는 개념. 맞습니다. 진짜 오른손에 있는 돈 왼손으로 넘기면서 이자 받는. 아주 좋은 표현이세요. 그러니까요. 예, 아주 좋아요. 야, 네. 이거는 사실 무위험 아닌가요? 거의 위험이 없다고 보시면 이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도 네. 부동산이 뭐 불패다 하지만 네.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이거 9억으로 떨어지면 손해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팔고 그냥 장기 보유를 해서 네. 다시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근데 NPL 배당금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돈 넣자마자 법원에 바로 돌려주는 거니까 이게 돈 넣은 상태니까 뭐 NPL 가격이 변동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그렇죠. 법원이 갑자기 우리 돈 안 줄래 이럴 리도 없고 여기에서 그럼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리스크 한 가지가 딱 있는데요. 네. 혹시나 이제 배당 이의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배당이 후순위권자 이해관계인들 중에서.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 빼놓고는 거의 0%인데요. 리스크가. 네. 배당 이의를 할 수 있냐 없냐도 등기부등본을 보면 네. 웬만큼 다 알아요. 이 배당이가 들어올 건지 안 들어올 건지. 그렇지. 뭐 예를 들어 거기에 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걸렸다든지 근저당권 말소 소송이 걸렸다든지 뭐 이상한 건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거는 혹시나 배당이 들어올 확률이 있는데 네. 정부상으로 권리관계만 깨끗하면 네. 합법적으로 다 뭐 근저당 1, 2, 3순위 압류 채권 이렇게 순서대로 있으면 네. 거의 배당이는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어차피 NPL 채권을 가지고 올 때라든지 네. NPL 배당 채권 투자를 할 때는 네. 그 물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요. 사실상 네. 좀 이런 말하면 뭐하자면 정말 거의 무위험에 가까운 수익을 만들어가는 재테크 수단이지 네, 않나라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게 방법인 거죠. 네. 그 사람은 공장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그쵸. 돈은 많이 없었고 네. 근데 내 돈 크게 안 들이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내가 공장을 소유했으니까 네, 네. 그 사람도 행복하고 그렇죠. 투자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투자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이 방법이 하나가 더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